안녕하십니까. 자, 물은 모든 생명의 근원이다. 우리 세 번째 시간이에요. 물치료의 핵심이다. 세 번째. 우리 교재는 물치료의 핵심이다. 벤맹 칼리지 박사님이 지으신 책인데 물병자리 출판사에서 출판한 책이고요. 또 부교재로 물은 답을 알고 있다. 에모토 마사루 박사님의 책입니다. 나무 심는 사람 출판사에서 출판한 책입니다. 자, 앞에서 우리가 1강도 하고 이제 2강을 하면서 물에 대해서 전체적인 설명을 좀 해드렸습니다. 자, 물은 우리가 이렇게 아주 치료의 핵심이기 때문에 물을 제대로 마시지 않으면 정말 많은 병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었고요. 이제 그 물이 신경 전달 물질에서 이제 얼마나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거기까지 설명을 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중요한 물을 우리는 어떻게 마셔야 될까요? 물 취요법, 얼마나 많은 물을 얼마나 자주 마셔야 하는가. 자, 여기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몸은 매 24시간마다 4만 잔의 물에 해당하는 양의 물을 재순환시킨다고 그래요. 그래서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한다고 하는데 평생을 통해서 하루도 빠짐없이 되풀이하는 일이 바로 몸에서 24시간 동안 4만 잔의 물을 계속 리사이클을 하는 거죠. 그런데 물의 이러한 대사 패턴과 재순환 공정 내에서 환경적인 상황에 의해서 몸은 하루에 6잔 내지 8잔의 물이 부족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족한 이만큼 물을 그날 이제 공급을 해줘야 되는 거죠. 24시간 동안 4만 잔의 물을 가지고 계속 리사이클을 하는데 하루에 필요한 이 물이 그러니까 6잔에서 8잔 물이 이제 재순환하면서 이제 없어지니까 그러니까 이만큼 물을 보충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몸에 공급을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몸은 몸 전체 물 가운데 6잔 내지 8잔에 해당하는 물을 필수적인 기능을 다 써버리는 거예요. 그 평균적으로 하루에 몸무게 1kg당 약 33ml 이상 최소한 8잔 내지 10잔의 물이 몸에 필요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한나절에 우리 한나절 그 하루에 이제 한나절 있잖아요. 한나절에 걸쳐서 한 번에 8온스 내지 16온스 약 235에서 470ml 분량의 물을 일정한 간격을 두고 섭취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언제 물을 마셔야 될까요? 물은 식사 전에 마셔야 됩니다. 앞에서 얘기했듯이 식사 전에 30분 전에 물을 마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 소화관이 음식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그 다음 목이 마를 때는 언제든지 심지어 식사 중에도 물을 마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책에서 저자가 얘기하는 것은 물에 대해서 이제 전체적인 설명을 해주면서 물이 이제 어떻게 중요한 기능을 하는지, 그러면 우리 물을 어떻게 마셔야 되는지 여기까지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식후 2시간 30분 뒤에 또 소화 공정이 완수하고 음식물 분해에 의해서 야기된 탈수를 바로잡기 위해서 꼭 물을 마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긴 수면 중에 생긴 탈수를 바로잡기 위해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물부터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앞에서 얘기했죠. 그 동물들도 음식을 먹기 전에, 풀을 먹기 전에 물가에 가서 물을 먼저 냇가에 가서 물을 마시고 풀을 뜯는데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자, 운동하기에 앞서 물을 마심으로써 땀의 배출을 돕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물은요, 그 땀을 배출하잖아요. 몸속에 어느 정도 물이 수분이 있어야 땀이 나오지. 그 사람들이 이렇게 나는 땀이 전혀 안 나온다, 땀 안 나온다,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은 안 보세요. 물을 잘 안 마시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물을 잘 마시니까 땀이 잘 나오거든요. 조금만 더보다 땀이 나와요. 그래서 운동하기 전에는 반드시 물을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변비가 있거나 과일과 야채를 충분히 먹지 않은 경우에는 반드시 물을 마셔야 됩니다. 근데 저는 과일도 좋아하고 야채도 좋아하는데 물도 좋아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물살이 많은 거죠. 그래도 물이 없으면 너무나도 이제 건조하거든요. 그런데 하물며 야채, 과일도 안 먹는 사람이 물까지 안 마신다. 그러면 많은 병을
앓을 수 있는 전제 조건이 되는 거죠. 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마시는 두세 잔의 물은 가장 효과적인 완화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물부터 마셔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 완화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일어났는데도 물을 안 마신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있죠. 물과 그 외 액체 음료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몸의 화학작용에 관한 물과 유독 액체는 서로 다른 물질이라는 거예요. 자, 인기 있는 제조 음료들은 일부 화학 물질들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중추신경계의 통제센터에서 몸의 화학적 성질을 변화시킵니다. 자, 심지어 우유도 물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우유는 음식이고 식품으로 취급돼야지 우유 마셨다고 물을 안 마시면 안 된다는 거죠. 몸이 필요로 것은 바로 물입니다. 물을 대신할 수 있는 물질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커피나 차, 탄산음료, 알코올, 심지어 우유나 주스까지도 물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런 걸 마시고 수분이 다 공급되는 거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음료 속에 카페인을 한번 보겠습니다. 커피 한 잔에는 약 80mg의 카페인이 들어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차나 탄산음료 한 잔에는 약 50mg의 카페인이 들어있는데 이거는 마시면 마실수록 우리 속에 수분을 그만큼 뺏어가기 때문에 물을 꼭 공급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초콜릿 또한 카페인과 그와 유사한 역할을 하는 데오브로민, 카카오의 알칼로이드를 이제 이렇게 얘기해 데오브로민이라 그러는데 이것은 함유력이 있기 때문에 초콜릿 먹어도 물을 마셔야 된다는 거죠. 자, 카페인은 몸의 탈수를 더 심하게 합니다. 음료 속의 수분량보다 더 많은 양이 소변으로 이제 배출을 되기 때문에 이런 카페인의 그 음료를 마시고 난 다음에도 꼭 물을 마셔야 된다는 거죠. 카페인은 뇌 속의 멜라토닌 생성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케네스 라이트 주니어 박사가 1994년에 카페인의 그 멜라토닌 억제 효과를 이제 밝혀냈는데 뇌의 송과선, 그 뇌의 한 부분인 간내의 그 천장에 있는 것이 바로 뇌의 송과선인데 이 간내는 이제 뭐냐면 그 사람의 인간의 뇌 대뇌피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물의 뇌가 있고 그다음 파충류의 뇌가 이제 있는데 파충류와 또 인간의 뇌 사이에 중간에 있는 것이 간뇌예요. 그러니까 동물의 뇌죠. 동물의 뇌. 이제 거기는 시상도 있고 시상하부도 있고 편도, 해만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뇌의 성과선이 그 뇌의 한 부분이 간뇌 천장에 붙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의한 멜라토닌 생성에 대한 카페인의 이런 억제 효과는 6시간 내지 9시간 동안 지속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카페인은 어쨌든 뇌 속의 멜라토닌이 생성하는 것을 방해한다. 이런 연구를 이제 밝혀낸 거죠. 그러니까 카페인하고 이 카페인이 멜라토닌의 이 효과를 억제하는 효과를 이제 연구에서 밝혀냈다는 거죠. 자, 멜라토닌은 수면 시에 몸의 기능을 조절해서 숙면을 취하게 합니다. 멜라토닌이 이제 왜 중요하냐면 잠을 자는데 숙면을 취하게 하는 그 요소가 이제 뭐냐면 바로 멜라토닌인데 커피가 이제 이 카페인이 들어있기 때문에 잠을 쫓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멜라토닌을 억제하기 때문에 잠을 제대로 못 잔다는 거죠. 커피 마시면 눈이 말똥말똥하고 머리가 말똥말똥하고 여러분 잠 잘 안 오잖아요. 그래서 이 멜라토닌이 수면 시에 몸의 기능을 조절해서 숙면 취하게 하는데 이것을 방해하기 때문에 카페인은 좋지 않다는 거죠. 자, 임신 여성이 커피를 일상적으로 마실 경우 체중 미달을 분만할 우려가 있고요. 심지어 그로 인해서 유산을 유발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태아에게 아주 손상을 입히는 것은 커피입니다. 그래서 임신한 사람들은 커피를 마시지 않는 것이 좋다는 거죠. 저는 그 아이 임신했을 때 커피도 안 마셨고 원래 이제 뭐 좋아하지도 않았지만 콜라도 잘 안 마셨어요. 이제 콜라 마시면 커피 마시면 아이가 이제 피부가 까만 해가 나온다 그래서 안 마셨는데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커피는 멜라토닌
생성을 억제하잖아요. 그 다음에 그 청량음료 같은 경우는 그만큼 우리 몸속에 있는 수분을 뺏어가니까 태에게 그만큼 안 좋은 거죠. 자, 카페인은 기억 제조 과정에 쓰이는 효소를 억제해서 결국에는 기억력 상실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카페인을 마시면 집중이 잘 돼서 정신이 말똥말똥하니까 이렇게 연구하는 데도 좋고 이제 도움이 된다고 이제 그렇게 하죠. 꼭 필요할 때는 이제 그렇게 마실 수 있죠. 그런데 결국에는 기억력을 상실하게 하기 때문에 그 우리가 기억 제조 과정에 쓰이는 효소를 이 카페인이 억제를 하기 때문에 기억력 상실에 다다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습과 기억력 발달 과정에 관여하는 포스포디에스트라제라는 것이 있는데 이 효소를 억제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어쨌든 카페인을 마시면 기억 제조 과정에 쓰이는 그 효소를 억제해서 기억력 상실이 되니까 결국은 공부를 잘 못하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카페인이 굉장히 무서운 거죠. 자, 카페인은 뇌세포에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일부 식물들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제로서 카페인을 사용하기도 한다고 그래요. 자, 그 다음 노인과 아이들은 카페인을 섭취해서는 안 됩니다. 왜 카페인이 중요하냐면요. 카페인을 먹지 않는 것이 중요하죠. 그들의 정상적인 뇌 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생존을 위한 그들의 기질을 무디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노인과 아이들은 카페인을 섭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하루에 5잔 내지 6잔의 커피를 마시는 경우에는 심장마비를 겪게 될 확률이 다른 사람보다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2배는 높다고 그럽니다. 자, 카페인은 DNA 회복 메커니즘을 억제함으로써 DNA 손상을 입히고 비정상적인 DNA 생성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카페인은 너무나도 나쁘다고 그러는 거예요. 또 중요한 것은 이 카페인이 함유하고 있는 인공 감미료, 이거를 이제 사용한 탄산 음료는 일반 설탕이 들어있는 경우보다 더 위험하다 그래요. 그래서 인공 감미료는 강력한 화학약품으로서 설탕으로 가장해서 이 뇌세포를 속인다 그래요. 그래서 생활 양식의 변화는 탈수로 인한 모든 장애를 바로잡는 데 있어서 아주 핵심적인 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치유 프로그램의 근간은 한마디로 충분한 물과 소금을 섭취하고 규칙적인 운동을 하고 미네랄이 풍부한 균형 잡힌 식단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이 식단에서는 많은 과일과 야채 그리고 세포막과 호르몬의 생성과 신경 고립에 필요한 이 필수 지방산이 포함돼야 되는데 당연히 이제 카페인과 이 알코올은 배제돼야 된다고 그럽니다. 자, 그래서 우리 그 식단이 이제 어떤 게 중요하냐면 미네랄이 풍부한 균형 잡힌 식단이잖아요. 자, 이 식단은 미네랄이 많은 식단은 야채 과일들이죠. 그리고 세포막 그 호르몬 생성과 신경과 관련된 이런 그 필수 지방산이 이제 포함돼야 되기 때문에 알코올하고 카페인은 마시면 안 된다는 거죠. 알코올하고 카페인은 우리 뇌에 우리 몸에 좋을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배제하고 미네랄 워터 마시고 미네랄이 풍부한 그런 식단을 그런 식단의 음식을 먹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몸에 필요한 첫 번째 영양소는 물입니다. 제가 이제 이게 좀 감동을 받는 게 있는데요. 제가 이제 브레인 푸드와 관련돼서 쭉 연구를 하다가 찾아낸 것이 브레인 푸드 1번이 바로 물이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 그 음식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물이기 때문에 몸에 필요한 첫 번째 영양소가 바로 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물은 영양소라고 그러고요. 에너지를 생성해내기 때문에 물은 그냥 물이 아니고 영양소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물은 모든 미네랄과 단백질, 전분, 그 외의 수용성 요소들을 다 용해해서 혈액 상태로 인체 곳곳에 운반하고 배포하기 때문에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인체는 끊임없이 물을 필요로 하는 상태에 있고요. 숨을 내쉴 때마다 폐를 통해서 물을 뺏어 가죠. 그리고 발한이 일어날 때도
이 물을 뺏어가고 또 소변 배출로도 뺏어가죠. 매일의 이 장관 운동을 통해서도 그 속에서 이제 이렇게 운동을 하면서 물을 뺏어가잖아요. 그래서 몸에 물이 필요한지를 알 수 있는 훌륭한 계측기가 바로 소변의 색깔이라 그래요. 그래서 몸이 충분하게 이제 수화되어 있을 경우에는 소변 색깔이 거의 무색의 물색하고 비슷한 그런 색깔인데 어느 정도 탈수된 상태로 이렇게 오면 소변 색깔이 이제 노란색이 되고요. 완전히 탈수된 상태의 소변은 주황색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체중 1kg마다 33ml 정도의 물을 마시면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체중이 80kg인 사람은 2.6리터 정도의 물을 섭취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무게가 많이 나가면 많이 나갈수록 물을 더 많이 마셔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목이 마를 때면 언제든지 심지어 식사 도중이라도 물을 마시는 것이 좋고요. 또 아침에 일어나는 즉시 적어도 이 2잔 정도 물을 마셔야 되고요. 8시간의 수면을 통한 수분 소실을 바로잡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일어나자마자 물을 섭취하는 것이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건강의 핵심 요소 이제 미네랄을 좀 알아보겠는데요. 몸에 가장 많은 양이 필요로 하는 미네랄 요소들은 나트륨과 칼륨과 칼슘, 마그네슘이 있습니다. 자, 소금은 우리 몸에 해롭지 않습니다. 소금은 혈압을 상승시키지 않는다 그래요. 일반적으로 다른 미네랄들이 부족할 경우에 물은 세포 내에 수용된 채 그대로 있게 되고 또 그로 인한 혈압이 상승하는 것이라 그래요. 자, 사실 다른 미네랄들과 함께 작용하는 경우 소금은 혈압을 정상 수준보다 더 낮춰준다 그래요. 그러니까 적당량의 소금은 괜찮다는 거죠. 그래서 칼륨, 칼슘, 마그네슘, 아연 등은 세포 내부의 물 수준을 조절하는 주요 미네랄이라고 그럽니다. 자, 이들이 나트륨과 더불어서 혈압이 정상 범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작용을 이제 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소금이 영원한 의약품으로 쓰일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소금은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들의 생존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물질이죠. 특히 인간의 경우는 천식이나 알레르기 또 자가 면역 질환에 시달린 사람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소금인데 오랜 세월을 통해서 치료자들이 사용해온 의약품이 바로 이제 소금이라는 거죠. 소금 무지한 의료 전문가들과 앵무새 언론은 들이서 수년 동안 비난의 대상이 됐는데 이제 보충식품으로서 소금의 중요성이 다시 인정되고 있다고 합니다. 물과 소금, 칼륨 이 세 가지 요소가 함께 물의 수분 함량을 조절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물은 각각의 세포 속으로 들어가서 세포 내부의 수분 함량을 조절하고 세포로 들어간 물은 세포 대사의 독성 폐기물을 정화해서 추출해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이 일단 세포 내로 들어가면 세포 속에 칼륨 성분이 물을 그 속에 그대로 이제 붙들어 두게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식물 세계에서도 그 칼륨이 과일 내부에 물을 이제 보유함으로써 과일을 단단하게 만들어 주기 때문에 칼륨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런 거죠. 자, 일상의 식단에서 천연 과일이나 야채 등을 통해서 풍부한 칼륨이 포함되어 있지만 천연 소금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그래요. 그래서 일상 식단에 소금을 추가해야 하는 것도 바로 이제 이러한 이유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중요한 것은 식품 보충제를 통해서 칼륨을 너무 많이 복용할 경우에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물을 마심으로써 투명한 소변을 배출하게 되면 몸에 저장해뒀던 많은 염분 또한 함께 빠져나가게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일정량을 먹어줘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몸속에 부종액을 이제 제거하게 되는 방법이라 그래요. 자, 이뇨제 복용에 의해서가 아니라 수분 섭취를 통해서 제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물은 현존하는 최고의 천연 이뇨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소금 속에 감추어진 기적을 이제 조금 살펴보겠는데요. 우리가 이제 굉장히 적으로 여겼던 이 소금이 다시 이렇게 필요하다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소금은 강력한 천연 항히스타민제로 천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스트레스 저항 요소가 되고요. 또 뇌세포 내에 과도한 산을 추출해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장이 오줌을 통해서 과도한 산을 씻어내는 데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게 소금이고, 또 정서장애나 반사장애 치료에 반드시 필요하고, 우울증 치료에 사용되는 리튬이 소금의 대체물이라고 그럽니다. 소금은 뇌 속의 세로토닌과 멜라토닌 수준을 보존하는데 꼭 필요하다고 그러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이런 소금이 우리가 먹는 모든 음식에, 또 모든 야채나 과일 속에도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많이 이제 섭취를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소금은 암의 예방과 치료에도 반드시 이제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또 근육의 긴장 상태와 강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하고요. 또 방광의 통제력이 부족해서 요실금이 생기는 것도 염분 섭취가 적어서 나타나는 결과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소금은 수면 조절에도 꼭 필요한 물질이고요. 또 당뇨 조절에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소라고 그럽니다. 또 소금은 체내 모든 세포 속의 수력 전기 에너지 생성에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그러고요. 소금은 신경세포의 의사 전달과 정보 공정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이제 소금이라고 그럽니다. 또 소금은 장관을 통해 음식 입자들을 흡수하는 데 꼭 필요하고요. 소금은 폐 속의 점액마개들을 이제 풀어서 이렇게 없애주고 끈적끈적한 가리를 씻어내는데도 반드시 이 소금이 필요하다고 그럽니다. 자, 혀위에 소금을 얹게 되면 마른 기침이 계속되는 것을 막을 수 있고요. 소금은 염증성 점액과 비강이나 구강과 같은 공동의 막힘을 깨끗이 뚫어 없애는데 꼭 필요한 요소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코로나 치료하기 위해서 그 치료법 중에 하나가 미지근한 물에 소금을 넣고 이제 간간하게 해서 그것을 이렇게 입에 넣고 코로 이렇게 뱉어내잖아요. 그랬을 때 이 일반적인 그 물을 이제 사용을 하고 그런 정류수를 마시고 그렇게 됐을 때는 정말 이렇게 끈적끈적한 것들이 많이 이제 나오는데요. 제가 이제 그전에는 그렇게 했다가 미네랄 워터를 잘 마시고 난 다음부터 코막힘이라든지 이런 구강과 비강 이런 데서 이렇게 이 뚫어주는 역할을 하는데 옛날처럼 그렇게 막 막히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먹는 물하고 미네랄 워터하고 정말 상관관계가 있지 않는가. 그래서 이 물을 여러분들이 미네랄 워터를 먹으면서 이걸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그전과 훨씬 차이 나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소금은 통풍이나 통풍은 관절염의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또 근육 경련, 쥐 나는 걸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요. 또 수면 중에 침이 입 밖으로 흐르는 정도로 과다로 생성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데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자, 침을 끊임없이 닦아내는 아이가 있다 그러면 소금 부족 현상이다 이렇게 보면 된다는 거예요. 자, 골다공증은 체내 수분과 염분 부족으로 인한 결과일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이제 소금을 안 먹어도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다음 소금은 뼈 형성의 구조를 이루는데 절대적으로 중요한 요소이고요. 또 자신감과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유지하는 것도 도와주고, 또 성욕을 유지하는 데도 이제 소금이 필요하다고 그러고요. 또 이중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고요. 또 다리와 허벅지의 가지 정맥류를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그럽니다. 자, 소금은 몸에 필요한 약 80가지 미네랄 요소를 함유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그 미네랄 워터에서 들어있는 것, 그 좋은 미네랄 워터는 뭐 거의 이제 70가지 이상이 들어있는데, 이 미네랄 가운데 일부는 미량 요소인데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다른 유형의 소금보다 정제되지 않는 천년 바다 소금을 선택해서 먹는 것이 좋다 그래요. 정제 소금보다는 천년 그 미네랄이 있는 천년 바다 소금, 천일 제염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좋다고 그럽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물을 마시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앞에서 이제 쭉 우리가 그 물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물은 많은 병을 치료할 수 있고, 또 물이 이제 뇌의 그 신경전달 물질에도 너무나도 중요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물은 얼마 정도 먹어야 되는지, 하루에 8잔 정도 이제 꼭 먹어야 되고, 그런데 어떤 물을 마시는 게 중요할까? 많은 사람들이 물이 이제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물을 마시는 것이 중요한가는 제대로 답을 못 주고 있어요. 제가 그 물은 답을 알고 있다. 여기 그 저자 에모토 마사루의 이제 그 얘기를 좀 보면 파동 측정기를 활용해서 많은 사람의 파동을 이제 측정해 봤는데
인간의 부정적인 감정의 파동이 각기 다양한 원소가 가지고 있는 파동에 대응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초장 감정은 수은과 같은 파동을 보이고요. 분노는 또 슬픔과 연민은 알루미늄과 같은 파동을 가진다 그래요. 그래서 걱정과 불안은 카드뮴, 또 망설임은 철, 인간관계 스트레스는 아연 이렇게 나타나는데 알루미늄 식기를 사용하면 알츠하이머 병에 걸리기 쉽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물을 마시더라도 알루미늄 그릇에 이렇게 쓰면은 안 좋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이 알루미늄 식기가 알츠하이머 병에 걸리기 쉽다고 그래요. 알루미늄의 파동이 슬픔과 연민과 같은 이 파동을 갖기 때문에 노인의 슬픔과 연민이 알루미늄으로 이렇게 끌어들여서 알츠하이머 병으로 나갈 수 있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은 정말 이 도자기 그릇이나 크리스탈에서 먹는 크리스탈 잔에서 먹는 물이 육각수를 만들어내고 굉장히 좋다고 그래요. 그래서 정류수를 먹는 게 아니라 미네랄 워터를 크리스탈 컵에 넣어서 이렇게 마시면 좋고, 또 일반적인 우리 뭐 플라스틱 이런 것보다는 도자기 컵에 마시면 훨씬 더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질병이란 부정적인 감정에 의해서 발생한 무엇이다. 자, 그래서 원인이 되는 감정을 지우면 누구든지 건강을 되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루미늄 식기에 이제 밥을 먹으면 잘 안 되겠다. 물을 거기 넣어서도 맛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시죠? 긍정적인 감정이 면역력을 높이고 정상을 완화시키는 것은 의학적으로도 이제 밝혀져 있습니다. 여러분, 긍정적인 감정이 있으면 우리 어떻게 엔돌핀도 있고 진동 주파수도 높아지고 이러니까 당연히 면역력을 높이죠. 우리 이제 기분이 좋고 이렇게 엔돌핀이 많으면 병이 잘 안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굉장히 다운된 그런 슬픔의 연민의 그런 감정을 갖고 있으면 병에 걸리기 쉽다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것에만 집착하는 시대는 이미 지났다. 그래서 마음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을 많은 사람들이 이제 깨달아온 결과이다 그러면서 사람의 몸은 다 물로 돼 있다. 의식은 혼이고 물을 깨끗하게 흐르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건강법이라 그래요. 자, 그래서 혼을 깨끗한 상태로 유지해야 되는데 우리 몸은 아름다운 물의 결정으로 가득 채워져야 된다는 거. 그럼 어떤 물을 마시는 게 좋을까요? 아름다운 결정이 많은 육각수의 그런 물이 좋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은 우리 이제 마음에 달려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무엇보다 훌륭한 묘약인데요. 사랑은 모든 부정적인 감정과 힘을 물리치고 몸에 활력을 가져다 주는 최고의 묘약이 바로 사랑입니다. 여러분, 누가 나를 사랑하고 누가 나한테 관심을 가져주고 감사하고 그럴 때 우리는 정말 너무나도 이 사람 몸이 이제 물로 돼 있기 때문에 좋은 결정체를 맺는 것처럼 몸에 활력을 이렇게 주고 어떤 묘약을 먹은 것처럼 그런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과 감사라는 그 두 글자를 보여줬을 때 저렇게 아름다운 결정을 이렇게 만들어냈고 물에 이제 사진을 찍었을 때 그런 거죠. 그리고 고맙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세계 다른 언어로 하더라도 아름다운 결정을 만들어냈잖아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제 물을 어떻게 마셔야 될까요? 자, 전자레인지에 물을 넣고 이제 전자파가 얼마나 해로운지 보기 위해서 이 결정 사진을 찍었어요. 그랬더니 사랑 감사라는 말을 쓴 종이를 보여준 물과 이제 이렇게 비교를 해봤더니 증류수에 텔레비전, 컴퓨터, 핸드폰을 가까이 대거나 전자레인지로 데운 실험 결과 물은 이 결정이 산산이 부서져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텔레비전 이렇게 글을 쓰고 나중에 정류수를 가지고 이렇게 그 전자레인지 이제 이 물을 데웠어요. 그랬더니 저렇게 깨지는 거예요. 컴퓨터도 마찬가지고요. 핸드폰도 저렇게 깨지고요. 전자레인지 저렇게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 감사라는 그 말 이건 좋지만 이거를 그 텔레비전에 이렇게 보여도 전자파가 있으니까 좋지 않고 컴퓨터에 보여줘도 저렇게 깨지고
핸드폰을 가까이 대도 저렇게 결정이 이렇게 깨지고, 전자레인지 이로 이렇게 물을 데웠어요. 그랬을 때 저렇게 완전히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물은 마시면 안 된다는 거죠. 전자파가 많이 이제 지나간 물들은 좋지 않다. 자, 결론이 그런 거죠. 근데 에모토 마사루가 이제 이분이 연구한 거 의하면 우리는 이런 물을 마시면 안 되고 좋은 결정을 하는 그런 이제 물을 먹어야 된다는 거죠. 사랑 감사 이 물은 정말 이 글자는 좋은 결정을 만들어냈는데, 사랑과 감사의 말이 가지고 있는 파동은 전자파의 나쁜 파동을 밀쳐내는 면역 기능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랑 감사를 보여준 물이 가장 아름다운 결정을 나타냈는데, 물론 사랑만으로도 충분히 아름다운 결정이 생겨났지만, 사랑 감사라는 거기에 고고한 품위를 더해준 다이아몬드처럼 찬란한 빛을 발하는 것이다. 여기 이제 사랑과 감사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파동은 전자파의 나쁜 파동을 밀쳐내는 면역 기능이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앞에 한번 보세요. 전자레인지에 물을 넣고 전자파가 얼마나 해로운지 그 결정 사진을 찍었을 때 우리 사랑 감사라는 거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봤더니 증류수의 텔레비전과 핸드폰과 컴퓨터와 전자레인지 이것을 가까이 대거나 그 데운 그런 물을 결정을 보니까 저렇게 나쁘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깨지기 때문에 이런 물은 좋지 않다는 거예요. 사랑 감사는 좋지만 저런 그 깨지는 것들은 좋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사랑과 감사의 말이 지니고 있는 파동은 좋지만 그래도 저렇게 전자파 이런 것들은 별로 좋지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랑만으로도 충분히 아름다운 결정이 생기는데, 사랑 감사는 거기에 고고한 품위를 더해줍니다. 그래서 다이아몬드처럼 찬란한 빛을 내는데, 사랑 감사의 결정은 사랑의 결정보다 감사의 결정에 더 가깝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감사의 파동 쪽이 더 강한 힘을 발휘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사랑과 감사는 양과 음의 관계라 그러고, 또 사랑을 태양이라고 한다면 감사는 달이다 그러면서 사랑은 남성이고 여성은 감사다 이렇게 하면서, 물 분자 수소의 원자 H가 이제 물이고요, 산소 원자 이제 O가 하나 붙은 것이기 때문에 H2O, 만일 이제 사랑과 감사가 물과 같은 2대1로 결합이 있다고 한다면 힘과 영향력이 생 감사가 2가 되고 사랑이 1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감사가 2배가 강하다 그러면서 감사 2, 사랑 1의 비율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 우리 삶이 아닌가. 그래서 감사 많이 하고 사랑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말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물은 실온에서 우리가 이제 물을 뜨거운 물도 먹고 이제 미네랄 워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데우면 미네랄이 많이 없어지니까 실온에서 전자레인지에 데우지 않는 상태로 먹는 그런 물이 이제 가장 좋다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시간에 이제 우리 물에 관해서 많이 알아봤죠. 물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도 알고 모든 병을 치료한다는 것도 알으셨고, 물이 또 우리 두뇌에도 얼마나 중요한지, 브레인푸드 1번이 바로 이제 물이고, 그 다음에 이제 물이 우리가 이제 먹을 때 어떤 물을 먹어야 되는가, 너무 잘못된 물을 많이 먹고 있는데 그런 물에 대한 전체적인 것을 제가 상관까지 이렇게 하면서 강의를 해드렸어요. 여러분 이제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들이 가져올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어린이집도 마찬가지로 아이들에게 정말 이런 미네랄 워터를 먹여야 되고 증류수를 먹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것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주변의 사람들이 미네랄 워터를 먹으면서 치료를 받고 그리고 나아지는 것을 보면서 온 국민이 미네랄 워터를 마시고 건강해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미네랄 워터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으면 우리 연구소에 연락을 하시면 우리가 연결을 하고 이렇게 좀 도와드리려고 그러고요. 어린이집도 전체적으로
아이들이 정말 좋은 물을 먹어야 되니까 정수기로 먹는 이 정류수 이 물을 좀 이렇게 바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제가 울산 MBC에서 방송했던 정말 이 정류수하고 미네랄 워터 여기 관련된 것들을 또 상강에 이제 이 상강으로 나눠서 이렇게 강의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다음 시간에도 또 다른 내용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